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너희 학교에서도 혈액 검사를 요구한 적이 있어? 응. 정말? 학교에서 혈액 검사를 요구했어? 언제 했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10월쯤? 去年前，去年的好像10月份吧。 작년 10월에 학교에서 혈액 채취를 했다고? 응. 우리 학교 전체가 다 선정돼서 했어요. 整校都抽了。 요즘 보면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을 단체로 건강검진 받으러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무료 건강검진이나 헌혈 등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려 할 경우 반드시 단호하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 주의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무료 체혈, 혈액 검사 등의 활동에 자녀가 무턱대고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은 아이의 신체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활동은 학부모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녀의 친구, 학부모님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 몸에 손대거나 주사 놓으면 안 된대요. 오늘 아버지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학교에서 하는 무료 체혈이나 검사에 절대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내 아이의 피를 뽑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꼼수를 부리려 하지 마세요. 이게 내 마지노선입니다. 장기 기증이 학교에 도입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세요. 고효율 장기 배분으로 주요 장기 자동 매칭을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장기 배분은 다음 6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 쌍화제이 병원 헬리콥터가 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헬리콥터가 부품을 실어 나르고 수리공에게 전달되고 수리공은 재빨리 부품을 설치 작업장으로 가져가 교체하고 그렇게 80세 할아버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모두가 체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수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실종 아동 신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아래층에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퇴근길에 납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종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남성에서 부품의 결상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남성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오늘까지도 학교 측에서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기다리기만 했어요. 멀쩡하게 건강한 아이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마음 편히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측에서는 아무도 나서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트럭 운전사, 데려갈 수 없어요. 데려갈 수 없어요. 어떤 차로도 데려갈 수 없어요. 지금 떠나면 안 돼요.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구급차 운전사, 저는 빈 차예요. 트럭 운전사, 빈 차도 안 돼요. 못 갑니다. 사람을 데려갈 수 없어요. 아이의 입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 몸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 아버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가 멀쩡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학교에서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급성 심장사가 진단되고 장기 기증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진은 심장 부위의 구멍을 뚫고 특수한 장기 보존액을 대동맥을 통해 빠르게 주입합니다. 이 보존액은 간이나 신장 등 기증 대상 장기에 흘러들며 장기의 온도를 급격히 낮추고 대사산물을 제거해줍니다. 이를 통해 장기의 생리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20가지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칭화원 중학교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학생의 부모가 학교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울부짖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세요. 온 가족이 깊은 비통함에 잠겨 있습니다. 보세요. 제발 보세요.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이가 숨졌습니다. 오늘 칭화원 중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사망했는데 부모가 아이를 보겠다는데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학생 부모. 제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침부터 내내 아이를 보지도 못하게 하면서 왜 계속 말만 늘어놓으시는 건가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직접 봐야겠습니다. 제 말 이해 안 되세요? 왜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죠? 정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후 1시까지 몇 시간이나 이곳에서 기다린 끝에야 겨우 병원 영안실로 가서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이가 차가운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정의로운 일인가요? 이게 정말 정당한 처리인가요? 저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왜 처음부터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셨나요? 그저 아이가 사망했다는 말 한마디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유족이 도착하기도 전에 학교 측에서 시신을 먼저 가져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1월 8일 하남성 신채연 청화원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유족이 도착하기 전에 시신을 옮기려는 차량이 있었지만 학생의 삼촌이 운전하는 작은 트럭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가 괜찮았다고 했지만 학교 측은 오늘 아침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대풍신뉴스 보도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의 사망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신 이송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신채연 교육체육국은 이후 해당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첫째, 학생은 어떻게 사망했습니까? 둘째, 유족이 도착하기 전에 시신을 옮기려 했습니까? 셋째, 학교 내 CCTV 영상은 모두 녹화되었습니까? 응급 의료 지원은 제때 이루어졌습니까? 먼저 도움을 준 트럭 운전기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학생이 학교 부지 내에서 사망했습니다. 가족이 도착하기 전에 학교 측은 허가 없이 아이의 시신을 옮기려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던 것입니까? 무엇을 숨기려던 것입니까? 왜 아이의 시신을 그렇게 서둘러 옮기려 했던 것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거나 판단이 달랐다고 해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이의 시신을 옮기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시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시신을 옮기는 행위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걸까요? 부모로서 아이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왜 몸에 구멍이 난 거죠? 무엇 때문에 생긴 건가요? 둘째, 부모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왜 그렇게 서둘러 시신을 옮기려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로부터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류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어제 관련자가 올린 영상은 좋아요가 40만 개는 넘었습니다. 이는 조회수가 최소 2천만 회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네티즌들이 공유한 영상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데 주류 언론은 볼 수 없는 걸까요? 학교에서 일이 일어나 도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청화원 중학교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고 직진조차 금지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청화원 중학교 인근 도로가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많은 경찰과 특수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바로 당국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유족들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지금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하남성 상황은 은폐되고 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교육국이 경찰의 업무까지 떠맡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사망 원인과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봉쇄된 상태입니다. 하남성을 응원하려던 많은 네티즌들이 고속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도움을 청할 것도 없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관련 영상들이 많이 삭제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올릴 수 없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삭제되거나 조회수가 매우 낮아집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진실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국은 먼저 차단하고 고립시키고 모든 정보 채널을 차단한 다음 마지막으로 그냥 넘어가려 합니다. 학교는 더 이상 가르치고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양떼우리, 남의 뒷마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감시 카메라는 어째서인지 고장이 납니다. 닝보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정작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나 공식적인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당국이 하는 일이라고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덮으려는 모습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억누르는 방식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세금을 우리에게 총을 겨누는 자들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할 수 있다면 떠나십시오. 저는 떠날 수 있었을 때 떠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지금 떠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아이는 중학교에 다닙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아이를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면 온 나라가 뒤따를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내려왔지만 경찰은 우리를 계속 막고 있어요. 신채현에 도착했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더는 갈 수가 없네요. 경찰이 저희에게 여기에 왜 왔냐고 묻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채현 전체가 교통 통제 중이에요. 모든 도로에 경찰이 가득하고 고속도로에도 경찰이 있어요. 신채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죠. 요즘 며칠 동안 이곳 분위기가 꽤 시끄러웠어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엔 설날에 집에 어떻게 갈 계획인지 말씀드릴게요. 청하원 중학교 학교 사건 이후로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다만 관련된 사람의 영상이, 그렇게 많은 팔로워를 모았던 영상이 사라져서 정말 말할 수가 없었어요. 타지에서 일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거나 아이들과 함께 있기 위해 급히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신체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네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건에 대한 글은 올릴 수가 없어요. 관련 키워드조차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올릴 수가 없네요. 사실 지금 모두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조차도 언급할 수 없어요. 그 구급차를 막았던 트럭 운전사분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겠네요. 최근 신체에는 외지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어요. 모두가 겁에 질려 있어요. 돌아가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 구급차를 막던 트럭 운전사까지 사라졌대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이 가시죠? 학교 정문에서 차량들을 막았던 소형 트럭과 관련된 모든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보아 사건은 깔끔하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하남성의 효율성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저는 신채현 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혹시 신채 사건 관련 영상을 보신 분 계시냐고 묻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랬더니 어떤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사람 말이 제가 감옥에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채 사람이고 신채 사건이라는 말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이 말조차 이제는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했다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가 감옥에 간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제가 본 다른 네티즌의 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신채 사람들이었는데 외지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고속도로 출구 쪽이 이미 통제돼 있었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전부 검사를 받아야 했고 상황을 보면 아마 다시 나가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남성 신채현에서 실종되었던 14살 남자아이의 시신 사진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가슴에는 마치 목굴기의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119 구급대가 시신을 이송하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급차는 사망자를 이송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망한 경우라면 보통은 장례식장에 바로 연락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저의 영향력은 수십만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들에 비할 바 못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진실을 보게 하기 위해 저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직업 변호사 주중신 변호사는 학생의 사망 원인을 현장에서 조사하기 위해 하남 신채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 신채에 도착한 직후 같은 날 오후에 휴대전화가 강제로 떨어져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그의 오른쪽 얼굴과 입가에는 뚜렷한 상처가 확인됩니다. 이후 주 변호사는 틱톡을 통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남기며 틱톡 계정의 업데이트가 장기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주 변호사의 틱톡 계정이 완전히 미워진 상태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접어들면서 중국 인터넷상에서는 아동 실종 관련 정보가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 신채현 중학생의 의문사 사건 이후 같은 지역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신채 지역이 예비 표적지가 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진비우의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실종된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계속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단서나 목격 정보가 있으신 분은 저에게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아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라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주소도 함께 공유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고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은 꼭 연락 주십시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 따르면 신체 사건 발생 이후 하남성 일대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연이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월 11일 하남성 남계 상집진에서 14세 소년 양가호가 실종됐습니다. 1월 12일 하남성 주마점 흥룡진에서 13세 소년 왕일현이 실종됐습니다. 같은 1월 12일 하남성 단성현에서 14세 소녀 서몽요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번 실종 아동 전단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하남성 주구시 단성현에 사는 14살 소녀 서문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 6시경 하얀 전기 자전거를 타고 혼자 등교하다가 실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 아이를 보신 분 계신가요? 여자아이입니다. 혹시라도 보셨다면 부모님께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전단을 보면 전화번호와 주소도 함께 적혀 있어서 실제 사건으로 보입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 앞으로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이 혼자 등교시키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당신 자식이 실종됐는데 찾으면 안 된다니요? 찾기만 하면 악의적 수색이라고 한다니? 이건 정말 5,00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신조어입니다. 진심으로 인간의 기본 상식을 뒤흔드는 말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회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번 바꿔 생각해보세요. 당신 자식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안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지 말라고 해서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악의적인 수색이라니? 악의적인 수색이 대체 무슨 뜻이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찾는데 무슨 악의가 있겠어요? 이 사회는 정말 이상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인간성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신발을 살짝 열어보니 안에 칩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보세요, 어떻게 찾았는지 보이시죠? 제 휴대폰에 23mm 이내에 기기가 감지되었다는 알림이 떴어요. 알림을 클릭하고 신발 가까이 다가가니 보시다시피 아주 강한 경보음이 울렸어요. 신호 강도는 현재 37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잘라보니 여기에 숨겨져 있었어요.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확실히 위치 추적 장치죠. 추적. 매년 얼마나 많은 10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실종되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고 소리치고 호소해도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평범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울고불고 애원해도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신고 목록에 있는 또 하나의 이름일 뿐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본가들은 우리를 소아말이라 부르고 연예인들은 우리를 오이절임이라 부르며 또 어떤 이들은 우리를 부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무거운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품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주기만 했고 누구나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의 마지노선을 다시는 또다시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끝까지 몰아붙인다면 그때는 누구도 편안한 날을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여러분, 각자 몸을 지킬 수 있는 도구를 챙기고 도시 전역에서 인신매매범을 수색합시다. 공적 기관이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나서야 합니다. 내 목숨은 하나뿐이다. 당신의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의를 짓밟는다면 나는 당신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2026년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변화 그 자체이고 두 번째는 혼란입니다. 폭풍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남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실종 사건이 잇따르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반독재 시위에 영향을 받아 중국 대륙 내에서도 두통의 동포에게 보내는 편지가 확산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한 통의 편지에는 정하원 학생의 의문사 사건 이후 우리가 분노한 이유는 단지 아이 한 명이 세상을 떠난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큰 분노는 그 일이 벌어진 뒤 모든 게 너무 빨리 정리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론은 너무 빨리 나왔고 입막음은 더 빨랐으며 치안 유지 조치까지 순식간이었습니다. 학교, 교육국, 법의학자, 공안, 검찰, 법원 이 모든 기관이 하나의 동일한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분노케 합니다.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도 이어집니다. 이 정권은 13억 국민을 발 아래 짓밟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문, 언론 탄압, 자녀 납치, 가족 실종, 이유 없는 죽음 이렇게까지 해놓았는데 당신은 정말 아무 말 없이 순응하실 겁니까? 또한 중공 지도부를 도적대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하며 그들이 인류 운명 공동체를 외치면서도 다른 도적 국가들에게 그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연명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은 안심해도 된다. 총만 주어진다면 진짜 적은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전쟁이 실제로 닥친다면 조국은 안심해도 됩니다. 총만 주어진다면 진짜 적은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할 겁니다. 만약 전쟁이 실제로 닥친다면 조국은 안심해도 됩니다. 총만 주어진다면 진짜 적은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전쟁이 실제로 닥친다면 조국은 안심해도 됩니다. 총만 주어진다면 진짜 적은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